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 임대차 3법이 어제 상임위에 이어서 오늘 국회 본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강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하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중에서 세 가지. 우선 첫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세나 월세를 이렇게 임대를 하게 거래를 되면, 할 때 있잖아요. 예. 거래를 할 때 정부에 신고를 잘 안 하시죠. 예. 사실 계약은 맺지만 이걸 갖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득이 발생되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세 등기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거기에 거부를 해버리면 네. 사실상 자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등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예. 주인은 이제 전세에 대한 세금이 나올까봐 이제 그런 부분을 꺼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예.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전월세 인상 상한제. 예. 그러니까 전세 월세에 대해서 그다음에 계약갱신할 때 인상을 할 때 5% 안에서 그것도 지자체의 관리 감독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올릴 수 있게 된 이런 예.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이 전월세 그리고 상한제가요. 이게 계약 갱신할 때 5%입니까? 아니면 연간 5%입니까? 계약 갱신할 때 갱신할 때죠. 5%입니다. 예, 보통 예, 2년씩 예. 하니까 예, 그렇죠. 2년에 5%. 2년에 이내. 5%라고. 그래도 뭐 지금 현재 물가랑 비교해 봤을 때 예. 물가가 올라가는 비율보다는 사실은 높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5%를 맥시멈으로 인정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전월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을 임대를 한 이후에 더 있고 싶어하면 2년을 그냥 줘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5% 안에서 금액은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1차적으로 원하는 그런 전 임차인한테 임대를 허락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제도를 제 임대차 3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임대차 3법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지난 2014년 12월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던데, 그때 그 법안하고 이번 임대차 관련 3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요. 예. 지금 통과된 법을 부동산 3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서 예. 이 워딩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다 지적을 한 건데요. 예. 이번에 통과된 것은 정확히 임대차 관련 3법 또 법으로 따지면 굵직하게는 두 가지 상가 임대차 관련 법안과 또 주택 임대차 법안 이 두 가지가 통과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전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네. 사실상 주택의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2014년 12월 29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하나가 처음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그런 단지들이 예. 이제 생겼을 때 이 초과 이익을 누리게 될 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 이거를 3년을 초과 이익 환수를 안 하는 법. 요거 하나 하고요.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한시적입니다. 초과 이익을 환수를 유예시킨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할 때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겁니다. 예.
예, 이 분양가 상한제 없앤 거는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법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원한다면 세 채까지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부동산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세 가지도 부동산 3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 원래대로 말한다면 주택 재건축 관련 3법. 네, 예. 예, 혹은 재건축 특혜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워딩인데요. 특혜법이 그러니까 맞는 지금,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언론이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중요한 진실을 은폐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번에 임대차 3법도 부동산 3법이라고 말하면 마치 이것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거나 하는 그런 법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예. 사실은 임대차와 관련돼 있는 법을 바꾼 것이지 직접적으로 부동산 어떤 상승을 예. 막는 그런 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이 정책 때문에 문화가 바뀌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지라도 예.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제한하는 그런 법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부동산 3법이 아닌 임대차 3법이라는 거. 부동산 3법은 최근에 이제 2014년 12월에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이 맞는 말 같아요,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부동산 3법이라고 하지 말고 예. 재건축 특혜법이라고 했어야 그러네요.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언론에서 예. 부동산 3법이라고 하면서 마치 부동산 정책들을 바꿔서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는 경기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고 돈이 투자될 수 있는 곳을 찾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보도였거든요. 예.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에 물꼬를 터주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14년에 있었던 재건축 특혜법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인공들이 이 특혜를 또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또 맞습니다. 재건축의 그 주택들을 갖고 있고 이 불과 이제 뭐 6년 7년 이렇게 됐는데 수십억씩 이익을 또 본 그 주인공들이 아직도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관련 상임위에 세 개의 법안을 골고루 다 이제 특혜를 받으신 분이 주호영 원내대표죠. 이분은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써 자신의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상당히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 있게끔 물꼬를 터놨고 예. 그리고 2017년 안쪽으로 이익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환수 유예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초과이익을 환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택도 두 채를 받게 됐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법안에 골고루 혜택을 받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게 뭐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한 23% 정도, 또 통합당 의원은 네. 무려 한 40% 정도가 이제 다주택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당수는 또 강남에 집도 있던데, 근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뭐 기재부, 국토부 여기에도 또 다주택 의원들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참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있는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 예. 강남에만 간사죠. 2개의 아파트를 갖고 있죠. 예. 그리고 본인의 부단지 내에서는 아예 집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김천의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지역구에는 집이 없고요. 예. 강남 3구에 2개의 집이 있죠. 그리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만 지금 아파트를 제외하고 289억의 농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공시가격 기준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파트만 따지면은 91억짜리 아파트와 그리고 4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예. 아파트로만 130억이 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분이 또 관련 상임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명백히 이해 충돌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본인들이 예전에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에 집을 샀는데 예. 자신이 있던 소위와 부딪히는 거 아니냐. 그때 문광 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지구로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산다는 게 이해충돌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몰아세웠거든요. 예. 그 말을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회 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 분명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왜 우리 고위공직자들 주식을 예, 다 백지 신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부동산도 이거 백지 신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 예.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지금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 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법안도 넘어설 고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번에 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통과할 때 애초에 국토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법사위로 넘어와서도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본회의에 가서도 본회의에서도 또 이제 모두 퇴장을 했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예. 퇴장한 상태에서 예.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참 희한합니다. 마치 무슨 군사훈 작전하듯이 뭐 통과시켰다 이러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 현장을. 예. 군사작전, 무슨 군사작전이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아무튼 그런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기사가 아닐까, 이런 예.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통합당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이게 바로 의회 독재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임대인에게 세 놓는 것을 두렵게 하는 법안 이런 건 통과가 안 된다. 임대 공급에 오히려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결국은 전월세 상승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통합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뭐 중산층 서민들 위해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 관련 상임위 회의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또 다시 발목 잡기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 지금 현재 공급의 거의 대다수가 민간의 공급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민간 공급이 위축될 것은 맞는 말이죠. 네. 실제로 민간 공급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당장 세금이 두려운 사람들은 민간에 있는 물량들을 이제 팔거나 아니면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서 나부터도 조카한테 와서 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 조카분이라도 월세를 안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또 예. 다행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민간 의존도가 낮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전세와 월세 물량들이 시중에 줄어들게 될 건 사실이죠. 그러면 거기에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민간에서 저항을 하고 있죠. 예.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막아요. 예.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에 분양을 받는 그렇죠. 주인들이 또 막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전세 월세를 갖다 내줘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면 그렇죠. 원활하게 장사를 못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물량이 채워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임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은퇴한 이후 세대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예. 그런 분들은 계속 임대 물량을 공급하실 거고 세금을 내시면서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세금을 이 월세나 전세의 금액에 녹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세금이 또 올라갑니다. 예, 전월세 신고세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 금액을 책정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투명하게 이제 세금을 갖다 내면서 또 적절한 세금과 또 수익을 갖다가 같이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리하게 전월세를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의해서 막혀지겠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상 갭 투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세가 차차 줄어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갭 투자를 줄이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갭 투자 대신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전세 대신에 반전세라든가 월세가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반전세나 월세로 이제 그 나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갭 투자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작은 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 또 집을 또 내놓는 또 그런 계기가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